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확장형 게임의 마지막 게임, 실내 게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실내 게임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로 믿으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죠.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서로를 믿지 않는가라는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확장형 게임을 이용해서 이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게임은 순차 게임이죠. 이제 갑이 음, 을을 신뢰할 것인가 이제 불신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갑이 먼저 이와 같은 결정을 하면 이제 을이 만약에 갑이 신뢰했을 경우에 갑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갑은 을을 불신하면은 아무런 그런 계약을 맺지 않거나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을의 선택, 을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을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을과의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둘 다 현행 상태와 똑같은 무상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이 어, 보상을 얻거나 손해를 보지도 않고 을도 마찬가지로 각과의 관계를 통해서 손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과 둘 다 보상값은 0,0이 되는 것이죠. 갑이 을을 신뢰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을은 그 계약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형적인 이런 신뢰 게임은 인터넷 거래를 들 수 있겠죠. 갑이 을이 물건을 판다고 인터넷 시장에 어떤 상품을 내놨을 때 갑이 먼저 을을 신뢰해서 돈을 보내죠. 그리고 갑이 을을 신뢰하지 않으면 돈을 보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을은 그 돈을 받고 자신의 광고한 상품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돈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갑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먼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 예측해 보면 을이 각가의 계약을 지키면 을은 이의를 얻고 그러니까 상품을 보내주고 이익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어, 1,000원에 을은 1,000원에 샀는데 갑에 2,000원에 판다면 1,000원어치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을이 배신하는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을의 보상값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 갑이 돈을 보내면 을은 상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받고 갑을 배신하는 게 더 이익이 되죠. 그러면 갑은 을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렇게 굵은 선으로 표시를 했죠. 을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갑이 신뢰를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대로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보상값을 비교를 해야겠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을에게 돈을 보내서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을과의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고 그냥 선행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불신하게 돼서 이게 균형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이제
자주 초래되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진 않죠. 어떤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아니면 쿠팡이나 아니면 뭐 G마트 그런 데는 이제 돈을 받고 먹튀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개인한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보내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불신의 결과가 초래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 순착 게임, 돈을 동시에 하나는 돈을 보내고 하나는 상품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시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에이전트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가 돈을 보내면 그 제3의 에이전트가 셀러로부터,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이제 줄 경우, 그럴 경우에만 소비자가 보낸 돈을 이제 빼가는 것이죠. 그건 이제 동시 게임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그 제3의 에이전트를 믿고 돈을 보내겠죠. 그리고 이제 일회성 게임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G마트나 아니면 쿠팡 같은 큰 회사는 돈만 먹고 도망갈 회사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그 회사가 유지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즉 달리 얘기하면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돈을 보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신뢰 게임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냐, 역추론으로 그 갑이 돈을 보낼까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먼저 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앞을 내다보고 을이 돈만 먹고 상품을 안 보낼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이 돈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하면 배신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토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가? 이 조금 전에 게임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점들을 유추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왜 서로를 신뢰하는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지속적인 관계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즉 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찾으면 되겠죠. 조금 전에 그 게임에서는 갑이 을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을의 효용에 대한 가정, 그러니까 갑은 을이 돈만 먹고 튈 것이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이제 왜 그러냐면 을의 어떤 reputation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reputation,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이런 명성, 평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일단은 경계를 하는 게 당연하죠. 뭐 커다란 어떤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뭐 사람을 믿고 그냥 만날 수도 있지만, 큰 돈을 보낼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제 믿지 않고 돈만 먹고 도망갈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처럼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 reputation building, 그러니까 좋은 그런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 거래상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 평판 제도.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후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이렇게 이제 별 평점을 먹이는 제도가 있죠. 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별이 점수가 높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상품 의뢰 상품이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이 평점이.
그래서 을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제 을은 어떤 효용을 가지게 되느냐? 물건을 보냈을 때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효용을 가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을이 좋은 성품이다. 예,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을의 효용이 돈을 보냈을 때, 상품을 보냈을 때가 보내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효용을 얻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의 지속성,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회성 게임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는 대기업 뭐 아니면 커다란 그런 인터넷 거래상 뭐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가 뭐 한 번의 거래를 위해서 돈만 먹고 도망갈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이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를 설립하고 뭐 광고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그런 sunken cost 고정 비용이 있죠. 그 고정 비용을 다 포기하고 한 번만 돈을 받고 도망갈 리는 없죠. 그런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reputation,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의 지속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벌 가능성. 그 뭐 큰 회사도 잘 알려진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회사가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뭐 좋지 않은 물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그러면은 이제 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처벌이 가능한지 또는 뭐 처벌이 얼마나 처벌의 강도가 강한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신뢰 게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신뢰를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게임 추리를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을의 성품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 게임은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돈만 먹고 가는 나쁜 사람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 그 갑이 돈을 보냈을 때 을이 정직한 사람인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반반 정직할 가능성과 부정직할 가능성 이제 반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뭐 나중에 이제 이 확률은 변화를 시키면서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면 되니까 일단은 이제 반반의 확률로 놓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봅시다. 그래서 갑이 만약에 을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을은 준수 상품을 보내겠죠. 왜냐하면 을이 상품을 보내면 이익을 얻고 상품을 보내지 않으면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품을 보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을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럼 을은 배신을 하겠죠. 을의 보상값을 비교하면 배신했을 때 얻는 보상값이 더 크니까. 하지만 을이 준수할 확률이 0.5고 그 다음에 배신할 확률이 0.5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0.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이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0.5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0.5니까 마이너스 2, 5가 초래될 가능성이 0.5 그래서 이게 이제 갑이 신뢰했을 때 갑이 예측하는 기대 효용은 요거 더하기 요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0.5 먼저 갑의 효용부터 계산을 해보면 갑의 효용은 0.5 곱하기 2니까 이게 1이 되고 0.5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더하기 0 그리고 이제 을의 효용을 계산을 해보면 0.5 곱하기 2 그 다음에 0.5 곱하기 5 해서 0.5 곱하기 2는 1이 되죠. 1 그 다음에 0.5 곱하기 5는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1 더하기 2.5니까 이제 3.5가 되는 거죠. 이제 갑은
신뢰를 할 것인가, 불신을 할 것인가 선택할 때, 신뢰를 하면 0을 얻게 되고, 불신을 하면 0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 똑같죠. 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랜덤하게, 신뢰나 불신을 선택하거나, 왜냐하면 효용이 같으니까, 아니면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신뢰, 뒷면이 나오면 불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의뢰상품, 지금은 정직할 가능성이 0.5, 부정직할 가능성이 0.5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을을 더 믿는다면 어떻게 될 건가를 어, 지금 정직하고 부정직했을 때가 0.5일 때하고 0.5, 0.5일 때하고 비교해서 정직할 확률이 증가할 경우에 결과도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0.6으로 바꿔봅시다. 0.6 그다음에 부정직할 가능성 0.4로 만약에 바꿨을 경우에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갑이 을을 을의 성품에 대해서 정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갑은 돈을 보내겠죠. 계산을 해보면 아까와 마찬가지 이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데 정직할 경우에는 을은 준수하고 을이 정직하지 않으면 배신하는데 이게 이제 그 확률이 0.6이니까 이 값을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0.6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6이 아니라 0.6 그 다음에 0.4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6이 12 그 다음 4, 2, 8 0.4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 부분이 0.4 그리고 뭐 을은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갑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면 을하고 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냥 현행 상태 0 근데 계약을 맺으면 그나마 비교적 좀 정직한 을하고 계약을 맺으면 0.4의 기대 효용을 얻게 되니까 갑은 신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평가 그런 제도 별표로 이렇게 기존 소비자들이 점수를 매기는 그 평가 제도가 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남북 관계도 이와 같은 예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남한, 북한, 남한이 북한을 신뢰할지 말지, 그리고 북한은 남한이 자신을 신뢰하면은 남한과의 그런 협약을 준수할지 말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이제 남한이 북한을 신뢰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형성될 가능성은 북한이 정직하다고 생각할수록 남북 신뢰가 형성되고 남북 교류, 남북 간의 어떤 뭐 문화적인, 뭐 경제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현상도 신뢰 게임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이런 신뢰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상호 신뢰가 형성돼서 갑과 을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을이 배신을 했을 때 그 을을 처벌할 가능성과 또 을이 처벌했을 때 을을 처벌했을 때 그 처벌의 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일단 이제 처벌 가능성을 이제 게임에 포함을 시키면 이와 같은 게임 추리를 그릴 수가 있겠죠.
갑은 을을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을은 갑이 신뢰했을 때 그걸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배신할 것인지.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배신을 했을 때 이제 을이 배신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배신했을 경우에 처벌받을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배신했을 때 그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거죠. 을은.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제 갑은 을을 신뢰할까 말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을이 배신했을 때 이 을을 처벌할 가능성, 그리고 또 을을 처벌한다면 얼마나 강한 처벌을 할 것인가, 그거를 미리 내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갑이 신뢰했는데 이제 을이 준수하면 이 결과가 초래되죠. 하지만 또 을이 배신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배신을 했다면 을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0.5라고 놨을 때 을이 준수할 것인지 배신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배신했을 경우에 처벌받는다면, 그렇다면 을의 보상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0.5, 처벌받지 않는다면 5 곱하기 0.5.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부분은 2.5가 돼서 이걸 더하면 1.5가 되는 것이죠. 이 1.5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을이 배신을 하면 처벌받거나 처벌받지 않거나, 그런데 처벌받을 때는 마이너스 2를 넣었지만 그 확률은 0.5고, 처벌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5를 넣었지만 그 확률이 0.5니까 을은 자신이 배신했으면은 그 배신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이 1.5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갑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을은 배신했을 때는 1.5를 넣고 준수했을 때는 2를 넣기 때문에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을은 배신 대신 준수를 선택하고, 값이 더 크니까. 근데 갑은 이제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을이 준수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2.2가 올라오겠죠. 이게 그대로 준수를 선택하면 이게 올라와서 이 보상값이. 그래서 요 두 개를 이 두 개의 보상값이 결국에는 갑이 신뢰했을 때 이 값을 얻게 되고, 갑이 을을 불신했을 때 이 결과를 얻게 되니까 갑은 2와 0을 비교해서 2가 더 크니까 신뢰하겠죠. 그래서 균형점은 준수, 신뢰, 굵게 표시된 가지가 균형점이 되고, 그 균형점에서 초래되는 결과는 2와 2가 되겠죠. 갑과 을이 각각 2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벌의 강도를 이제 높이면 이 값에 그러니까 을의 효용에 변화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을이 배신했을 때, 처벌받았을 때 그 결과, 이걸 이제 마이너스 2라고 가정했는데, 이걸 마이너스 뭐 4라고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게임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야 돼요. 만약에 처벌 가능성이 없다면, 이게 0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0이고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2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벌의 강도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죠. 왜냐면 처벌의 강도를 마이너스 2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으로 자그마치 50배 형량을 강화시켜도, 그래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사람을 잡을 가능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형량을 높여도 자신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이 배신을 했을 때 처벌로부터 오는 기대효용은 마이너스 100 곱하기 잡힐 가능성이 0%니까 0. 그 다음에 처벌받지 않았을 때 기대효용 5 곱하기 그 다음에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1이니까 이거는 탈락되고 이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게 5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면 2하고 5하고 비교해서 5가 더 크니까 을은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의 강도를 아무리 높여봤자 범죄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면 처벌의 강도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범죄 게임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순수 전략 게임이고 나중에 이제 설명할 범죄 게임은 혼합 전략 게임이에요. 혼합 전략 게임은 행위자들이 선택을 할 때 한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택을 일정한 확률로 섞어서 하는 걸 혼합 전략 게임이라고 불러요. 가위바위보가 전형적인 혼합 전략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항상 가위만 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전략이 노출되니까 상대가 주먹을 내서 여러분을 계속 이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위하고 바위하고 보를 일정한 확률로 즉 3분의 1의 확률로 섞어서 내야 한다는 거죠. 랜덤하게. 이게 이제 혼합 전략 게임이에요. 그래서 범죄 게임을 혼합 전략 게임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을이 준수와 배신을 이제 섞어서 뭐 준수를 뭐 예를 들어 70%의 확률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30%로 확률로 배신을 하고 뭐 그렇지 않다고 본 거예요. 물론 뭐 을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소비자 중에 뭐 한 7명한테는 뭐 정품을 보내고 뭐 3명 정도한테는 정품이 아닌 하자가 있는 걸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보내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준수와 배신을 일정한 확률로 7대 3으로 섞어서 하는 경우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혼합 전략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서 을이 자신의 보상값에 따라서 준수를 선택하든 아니면은 배신을 선택하든 배신을 선택했을 때 그 배신을 1의 확률로 100%의 확률로 선택하고 만약에 준수를 선택한다면 준수를 100%의 확률로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이렇게 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순수 전략 게임 하나를 100%의 확률로 선택하는 경우 혼합 전략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일정한 확률로 섞어서 행사하는 경우 그게 이제 혼합 전략 게임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처벌의 강도를 증가시켰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벌의 확률이 0.5일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를 증가시키면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어느 정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처벌의 강도가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처벌의 형량이 더 작아진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볼까요? 아까 처벌의 형량이 마이너스 2일 경우에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을이 얻게 되는 효용이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을이 배신했을 때 처벌받게 되면 그때 얻는 기대 효용은 0.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처벌받지 않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5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5 곱하기 5 0.5 곱하기 5 더하면
마이너스 0.5 더하기 2.5가 되니까 2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 값이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준수했을 때 효용하고 배신했을 때 효용이 같아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을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을이 배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 처벌이 처벌로부터 얻는 효용이 몇보다 작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x로 놓고 풀어야겠죠. 조금 전에 마이너스 1일 경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 을이 준수를 했을 때 얻는 효용과 배신을 했을 때 얻는 효용이 어, 같아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0.5 더하기 0.5 곱하기 5에서 마이너스 0.5 더하기 2.5니까 이게 이제 2가 돼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처벌을 하면 을은 배신하겠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1보다 작아질 경우 그러면 을은 배신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처벌의 강도, 처벌의 형량이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돈을 안 보냈을 때 처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형량이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벌 가능성이 바뀔 경우 예를 들어서 처벌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경우에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보면 지금 이 결과는 처벌 가능성이 0.5일 경우였죠. 근데 처벌 가능성을 0.2로 가능성을 0.8로 만약에 우리가 증가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그러면 0.2 곱하기 마이너스 2 우측은 0.8 곱하기 5 해서 이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4 더하기 4가 58 4가 되겠죠? 는 3.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6이 되니까 2보다 3.6이 더 커져서 을은 배신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비처벌의 확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처벌의 형량이 줄어들거나 아까 1보다 작을 경우에 이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죠.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을은 배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의 확률이 증가하거나 처벌의 형량이 증가하면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제 단지 처벌의 확률이 0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겠죠. t가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이 조건 하에서 처벌의 형량이 증가하면 이 사람은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